이번 시간에는 원순열의 응용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겠습니다. 원탁에 남학생 6명, 여학생 3명이 앉는데 여학생 3명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먼저 이웃하면 안 되는 여학생을 빼고 남학생 6명을 원탁에 앉힙니다. 그러면 기본 강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입니다. 6명의 남학생이 앉은 다음에 남학생 사이에는 한 사람씩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. 이때 3명의 여학생에게 자리를 선택하게 합니다. 여학생이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학생끼리는 이웃할 수 있지만 여학생은 이웃하여 앉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동그라미는 남학생이 앉은 자리이고 네모는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첫 번째 여학생이 고를 수 있는 자리는 6가지, 그 다음 여학생이 고를 수 있는 자리는 5가지, 마지막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가지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팩토리얼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, 그래서 14,400가지입니다. 두 번째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직사각형 탁자에 3명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먼저 기준이 되는 한 명을 앉히는데 서로 다른 자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. 그림에서 검정색, 빨간색, 파란색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입니다. 이제 3자리 중에 한 자리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앉았다고 합시다. 이제 2명이 남았지만 투명인간 3명을 포함하여 5명이 있다고 합시다. 이 5명이 기준의 오른쪽부터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입니다. 그런데 투명인간이 앉은 자리는 사실상 빈 공간이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2명과 빈 공간 3개가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기준 서는 방법 3가지 곱하기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, 그래서 60가지입니다. 세 번째 문제는 검은 공 3개, 노란 공 2개, 빨간 공 1개를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입니다. 먼저 빨간 공을 한 곳에 배치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. 빨간 공의 오른쪽부터 5개의 공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이지만 노란 공 2개는 같은 것이고 검정 공 3개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입니다. 그래서 답은 10가지입니다. 네 번째 문제는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앉을 때 부부끼리는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 6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세 쌍의 부부가 부부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부부가 이웃한다 할지라도 한 쌍만 이웃하는 경우, 2쌍만 이웃하는 경우, 3쌍의 부부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 3쌍의 부부가 각각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모든 부부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모든 부부가 이웃하지 않도록 직접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. 3쌍의 부부가 A, B, C가 있다고 할 때 한 명은 대문자, 한 명은 소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. 먼저 대문자 A가 기준을 섭니다.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앉을 수 있는 곳은 그림에서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나머지 4명이
앉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소문자 A가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러면 대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? 비어있는 자리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 대문자 B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소문자 B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와 이 자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만일에 소문자 B가 이 자리에 있을 때 C 부부가 이웃해서 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문자 B가 이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소문자 B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이 그림에 있는 동그라미 딱 한 자리입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C 부부가 남은 두 자리에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입니다. 두 번째 그림에서 대문자 B가 이곳에 왔을 때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. 그리고 남은 두 자리를 C 부부가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입니다. 세 번째 그림에서도 대문자 B가 이쪽에 앉았을 때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C 부부가 앉는 경우에서는 이 팩토리얼,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B가 앉는 곳이 일단 4가지이고 그 다음에 소문자 B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, 그 다음에 나머지 C 부부가 자리를 잡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입니다.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.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마주 앉았을 때 대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그림에서와 같이 4군데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대문자 B가 이곳에 자리 잡았을 때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이곳 2가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만일에 소문자 B가 이곳에 앉았을 때 남은 두 자리에 C 부부가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입니다. 두 번째 그림에서 대문자 B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역시 2가지가 됩니다. 소문자 B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에 C 부부가 앉는 방법도 역시 이 팩토리얼입니다. B가 이곳에 앉아도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2가지, 나머지 C 부부가 앉는 방법도 이 팩토리얼, 마지막 그림에서 B가 이곳을 앉을 때에도 역시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이곳 2가지입니다. 소문자 B가 앉은 다음에 C 부부가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대문자 A와 소문자 B가 마주 앉을 때 나머지 부부가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에서는 먼저 대문자 B가 앉는 경우의 수가 4가지, 그에 따라서 소문자 B가 앉는 경우도 각각 2가지, 나머지 C 부부가 자리에 앉는 경우도 이 팩토리얼, 그래서 총 16가지가 있습니다. 소문자 A가 이곳에 앉았을 때 대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역시 그림에서와 같이 4군데가 있습니다. 대문자 B가 이곳에 있을 때 소문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곳 딱 한 군데입니다. 그 다음에 남은 두 자리에 C 부부가 앉는 경우에서는 이 팩토리얼입니다. 두 번째 그림에서 대문자 B가 이쪽에 오면은 소문자 B가 올 수 있는 곳은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역시 남은 자리는 C 부부가 올 것인데 경우에서는 이 팩토리얼.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소문자 A가 이곳에 왔을 때 대문자 B가 자리를 잡는 경우에서는 4가지, 그 다음에 소문자 B가 자리를 잡는 경우는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를 C 부부가 앉는 방법은 이 팩토리얼, 그래서 8가지가 됩니다. 지금까지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대문자 A가 기준을 서고 소문자 A가 이곳에 앉았을 때 나머지 4명이 부부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에서는 8가지, 소문자 A가 마주보고 앉았을 때 나머지 4명이 앉는 경우는 16가지, 소문자 A가 이곳에 앉았을 때 나머지 4명이 앉는 경우는 8가지, 그래서
이 문제의 답은 32가지가 됩니다.